안녕하십니까, 입질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강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물대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물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물대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들물과 날물을 겪습니다. 뭐 동해는 그게 크지 않은데 근데 그게 티가 안 날 뿐이지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지구가 돌고 달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내지는 뭐 적게는 1번씩 만조와 간조를 계속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이 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물이 이제 만조가 되고 간조가 되고, 만조라는 거는 물이 끝까지 차오르고 또 완전히 빠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항상 똑같은 양으로 차오르고 항상 똑같은 양으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 달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제 조금 물이 고저차가 큰 날이 있고 고저차가 적은 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물대가 되겠고요. 그거를 좀 보기 좋게 표로 만든 것을 이제 물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가시기 전에 뭐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거고 또 어떤 어종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대가 있고 또 안 좋은 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물대표를 본다든지 물대표가 써 있는 달력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그날의 물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추측을 하시고 이제 시간대를 공략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물대표를 꼭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그 약간의 논리 내지는 조금 쉽게 주변에서 친구가 옆에서 형님 낚시 좀 하시잖아요. 낚시 좀 하지. 오늘 뭐 8물인데 물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8물 물대표 봐야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8물 그때는 조금 어떠니까 어떨 텐데 내지는 11물인데 물대가 어떠나요? 11물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11물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정확한 고저차 정확한 그런 유속은 달력을 보던지 그런 표를 봐야겠지만 대충 요 물대는 보통 이런 현상이 있더라 라는 정도를 쉽게 바로바로 기억날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물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만조와 간조예요. 만조는 최고 수위를 찍었을 때를 만조라고 한다면 바닥에 가장 최저 수위를 기록할 때를 이제 간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고저차 내지는 뭐 간만의 차에서 조석 간만의 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만조를 찍었으면은 분명한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빠지는 물을 갖다가 날물이라고 부릅니다. 뭐 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저희는 날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져서 이제 날물이 끝나서 간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걸 이제 들물 내지는 이제 밀물이라고 부르고 들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들물이 있고 그래서 들물과 날물, 들물과 날물이 계속 하루에 4번씩 반복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하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4번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이라는 얘기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를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6시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한 번 만조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간조에서 만조까지 가는 시간은 또 6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6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24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만조 내지는 간조가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6시간이라는 기준으로 두고 그걸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쪼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시간대를 좀 공략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냥 나 들물에 낚시할 거야. 그럼 들물이 6시간을 갖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걸 이제 들물의 초입에 있다 해서 첫 2시간을 초들물이라고 부릅니다. 간조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첫 2시간 정도를 초들물, 그 뒤에 2시간은 중들물, 마지막 2시간을 끝들물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게 다 들어오고 나서는 물놀이라는 시간이 말 그대로 약간 정조 시간이라고 물이 움직이지도 가지도 않는 그러한 한 10에서 20분 정도의 정조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 초날물, 중날물, 끝날물 해서 다시 간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뭐 낚시하기 좋을 때는 초들물에서 뭐 이렇게 초들물이 좋다 내지는 뭐 초날물이 좋다 이런 식으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만조 내지는 간조 기준을 생각을 했을 때 앞뒤로 2시간 정도가 활성도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어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시도를 해보시는 게,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물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대 같은 경우는 참 저도 보면서도 되게 헷갈렸던 게, 이게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쭉 가면 좋은데 중간중간 한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글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더 헷갈리고, 물론 한글이 아니라 한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음력에 대해서 되게 음력을 되게 익숙한 세대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음력으로 생신을 세는 또 저희 아버지 같은 세대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력 생일도 안 세고 하기 때문에 뭐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이 한 달에 20일, 29일, 30일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 잘 몰랐고, 그냥 음력 15일이 보름인가 보다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였지, 그 29일, 30일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음력이라고 하는 게, 이 물대표는 철저하게 음력하고 그 괴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그 음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름하고 그리고 금음입니다. 이제 보름이라는 거는 보름달 있잖아요. 달이 가장 크게 뜰 때를 보름달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달이 당기는 기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좀 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달이 당기는 힘이 가장 셀 때가 이제 보름이랑, 반대로 달이 지구랑 한 바퀴 반바퀴를 돌아서 태양과 나란히 있을 때, 말 그대로 밤에 달을 봤더니 초승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니고 굉장히 말 그대로 이렇게 안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그때 금음이 이제 1일이고 보름이 15일인데, 이때가 가장 그 고저차가 심한, 뭐 고저차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보통 기조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당기는 힘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 보름과 1일, 음력 1월 1일 금음때입니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참 편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일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굉장히 물때가 쉽고 직관적이고 보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사실 저도,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조금 헷갈리는 그 아마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보름은 6물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이게 오늘이 음력 뭐 몇 월 며칠 15일 보름인데 물때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6물. 그거 기억해 주세요. 보름은 6물이다. 그럼 금음은 무슨 몇 물이냐? 금음은 7물입니다. 자, 뭐야? 보름 다음에 뭐 6물이 보름인데 갑자기 금음 7물이야?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6물이 보름인 주예요. 그러면은 6, 7, 8, 9 총, 먼저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물때는 총 1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뭐 숫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5로 딱 늘어놓으면 좋은데, 1부터 10일까지는 숫자로 1물, 2물, 3물, 4물, 11물까지, 10일까지는 11물로 되어 있는데, 12부터가 이제 12물이 아니고 이제 한객기, 대객기, 조금, 무시, 이 네 가지는 한자를 이제 한자인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개의 한글과 11개의 숫자로 되어 있다. 어쨌든 15개로 되어 있다. 이거는 좀 더 있다가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물이 보름이다. 그러면은 7물이 있겠죠. 다음에 8, 9, 10, 11 편의상 그냥 숫자로 할게요. 12, 13, 14, 15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 6이 왔잖아요. 여기서 6번째는 보름이 아니겠죠. 그 다음 7물이 금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5일 동안 달이 보름달로 커지고, 그리고 15일 동안 돌아서 금음이 되고, 다시 15일 동안 보름이 되고, 15일 동안 금음이 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게 1물을 갖다가 뭐 보름이 1물이야 라고 딱 약속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달의 기준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물을 이제, 어쨌든 물때는 물의 흐름에 대한 거잖아요. 물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6물은 보름이다. 그리고 7물은 금음이고, 이게 15번씩 2바퀴를 돌면은 음력으로 한 달이 끝난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보름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는 약간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야? 한 달에 30일이 있는 음력도 있고, 작은 달은 29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야? 이게 6, 7, 8, 9, 이게 일단은 7물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모든 달력의 음력 1월 1일을
2월 1일, 3월 1일은 7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11, 12, 13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6물에 보름달이 딱 떴어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다음에 이제 6물이 되면 이제 30일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30일이 6물이 될 겁니다. 근데 29일이면 이거 6물 어떻게 할 거냐? 뭐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때 달력을 잘 보시면은 작은 달, 다시 말해서 29일까지밖에 없는 음력의 달에는 6물이 없는 달력이 있고요. 없는 물대표도 있고요. 아예 5물에서 바로 7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5 짝대기 6물 이렇게 5물, 6물이 합쳐져 있는 물대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편의상 그걸 좀 짝을 어쨌든 7물이 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달도 있다, 없어지는 날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봤는데 6물이 없네, 왜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달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없다? 그럼 바로 7물로 넘어갔다, 이때 금음이구나, 이 정도는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의 기준으로는 7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6물에서 보름이 뜨고 다시 쭉 돌아서 7물에서 금음이 되는 이러한 30일간의 사이클을 거치는 데 반해서 이제 물을 기준으로 볼게요. 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는 물때를 보고 이제 예전 그 선조들도 물때를 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조업, 내 생계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물을 1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보름이 있다고 내가 조업이랑 당장 관계가 있고 또 이게 외우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조금 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러한 물대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름이 6물일 때,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보름이 6물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가장 당기는 힘이 강해요. 다시 말해서 그때가 고저차가 가장 그 당기는 힘 자체가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름달이 떴다고 해가지고 사리가 되지는 않아요. 결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뭐 음력 1월 15일이어가지고 그때가 물대로 치면 6물이겠죠. 근데 사리는 7물이거나 8물이거나 심지어는 9물이거나 10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리라는 거 정의 자체가 뭐 몇 물이 사리입니다가 아니고 그 주에 그 달에 물이 가장 고저차가 클 때를 사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달에서는 그 기조력이라는 힘으로 인해서 물을 당기잖아요. 당기는데 이게 뭐 당긴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석에다가 이게 쇳가루 붙이는 것처럼 척 붙지는 않잖아요. 물과 또 대륙 간의 뭐 관계, 또 지형 내지는 뭐 위도, 경도, 또 이게 여러 가지 힘의 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약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딜레이가 걸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지구는 뺑글뺑글 돌고 여기서는 자석이 막 땡기고 있다고 쳤을 때 땡긴다고 해서 한 번 땡겨지는 게 아니고 이게 돌기 때문에 그게 약간씩 이게 딜레이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달의 위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름달이네 그러면은 뭐 오늘이 사리야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이건 틀린 말이고, 내지는 뭐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내일 모레가, 그러니까 오늘이 6물이니까 7, 8물 정도가 사리겠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틀린 말이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그때 달력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이 6물부터 시작해서 빨라질 거다라는 거는 분명한 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라져서 그게 정점을 뭐 8물이든 9물이든 찍고 나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이 느려지겠죠. 왜냐하면은 그 지구는 계속 돌고 있고, 그러면서 이 달과 멀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천 앞바다가 지구를 딱 달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조가 힘이 제일 셌어요. 근데 돌면서 이제 나 간다 이러면서 당연히 그 멀어지다 보니까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간조가 돌아오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리를 기점으로 해서 물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죽기 시작하는 건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리는 보통 뭐 6물, 7물을 기준으로 해서 8, 9, 10물 그 사이에 무조건 들어있겠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죽기 시작해요. 죽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조석 간만의 차가 점점 적어진다. 물의 흐름이 그만큼 좀 느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1물 다음에 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12물이 아니고 한객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객기를 갖다가 한꺾기라고 불렀다. 한번 물이 꺾였다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꺾였다는 게 뭐 나이가 꺾였다 내지는 뭐가 꺾였다라고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좀 이게 좀 수그러든다 내지는 이제 조금 접혔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도 사리를 기점으로 해서 11물, 12물 점점 느려지다가
12물이 됐을 때, 12물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한객기까지 됐을 때 한번 꺾인다. 말 그대로 물이 조금 느려진다. 그럼 대객기가 있어요. 대객기는 뭐냐? 크게 꺾이냐?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저도 이제 찾다가 알았습니다만 뭐 2번 꺾였다라고 해서 두객기를 갖다가 대객기라고, 왜냐면 한자다 보니까 두객기를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물은 6물의 보름이었다고 가정하면은 7, 8 해가지고 사리가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 딜레이를 거리어서 사리가 오고 물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막 죽기 시작해가지고 11물이 됐을 때 12물이 되면 한 번 꺾이고 12물이 되면 2번 꺾여서 그 다음이 뭡니까? 조금이잖아요. 조금이, 이것도 뭐 이게 전달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죽었다, 죽음이라고 해서 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어쨌든 이거는 뭐 참고 삼아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조금 죽었다, 물이 죽었다는 뭐예요? 가장 느리다. 물론 이것도 기조력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때가 물이 가장 느리냐, 쭈꾸미 낚시 그때 하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물 제일 느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이틀 정도 뒤, 내지는 1물, 2물 정도가 느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달력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물이 죽었다, 가장 느린 가장 기조력이 약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시라는 게 있잖아요. 한 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무시라는 거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이 시작돼서, 말 그대로 죽었잖아요. 조금 죽었어요. 그러면 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부터 움직임이 시작돼서 물이 시작돼서 무시라고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시작돼서 무시 정도로 하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1물, 2물, 3물, 4물, 5물, 6물이 돼서 기조력이 가장 강해지는 보름이라든지, 내지는 2주가 보름인 주가 아니다 그러면은 7물의 금음이 되겠죠. 그래서 6물 내지는 7물의 금음 또는 보름을 만나면서 기조력이 가장 강해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또 사리가 오고 또다시 죽어들어서 조금이 되고, 조금이 된 다음에 다시 뭐 하루 이틀 뒤에 또 이제 물이 가장 안 가는 또 시기가 오겠죠. 이거는 사리처럼 뭐가 언어를 붙이는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뭐 물이 안 갈 때 내지는 뭐 물때가 느릴 때 이 정도로 말하는데, 사리처럼 뭔가 이렇게 물이 강할 때를 딱 붙이는 단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물때를 설명을 드릴 때 뭐 보름 기준으로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물부터 시작하면 1, 2, 3, 4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무시부터 시작하면 좀 편하다. 무시부터 시작하면은 편한 게 물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이 조금 빨라져서 6, 7물이 보름 내지는 금음이 있는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6, 7물에 분명한 거는 그때가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는 기조력이 가장 강할 때는 그때예요. 그러면 그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죽고 시작해서 한객기 한번 꺾이고, 한객기는 12물의 뭐 다른 말이니까 한객기 꺾이고 2객기 꺾여서 그 다음 죽었다, 조금, 그 다음에 다시 물이 시작되는 무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디서 누가 친구가 뭐 야 6물인데 오늘 날씨 어떤 거야? 뭐 6물이 사리라고 하던데, 근데 그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6물이 사리는 아니고, 사리는 이제 뭐 6, 7물 정도 뒤에, 그때가 이제 힘이 가장 세질 때 뒤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오니까 사리는 한 이틀 정도 뒤일 거야, 내지는 뭐 하루 뒤일 거야. 정확한 거 달력을 봐야겠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오늘이 한 물인데 물이 어때요? 난 물때를 볼 줄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한 물이면은 이제 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시작되면 무시 한 물, 물이 좀 느릴 편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딜레이를 계산해 보면은 한 물, 2물 때가 물이 가장 느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이 좀 느릴 거야라고 꼭 달력을 보지 않더라도, 정확한 고저차를 알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걸 몰라가지고 도대체 뭐 한객기가 물이 뭐게 좀 꺾여서 막 물이 빠를 땐가, 내지는 뭐 조금이 뭐 살이랑 조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순서를 쭉 훑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헷갈릴 일이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께 물때를 조금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영상에서 혹시라도 제가 이건 아닌데 라는 말을 조금 잘못 실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꼭 공부를 해서 다시 보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본 영상을 마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한 부분인데, 이 물때가 궁극적으로 왜 생겼느냐, 이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걸 갖다가 내가 필요한 걸 보기 위해서 그냥 외우고 한물은 어떻고 이런 추상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뭐 물때 오늘은 뭐 아침에 만조가 6시였는데 내일은 6시 50분 왜 이 차이가 나는 건지,
내지는 뭐 이런 조금 복잡한 과학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